자, 농협금융 지주이사님, 차장님, 회장님. 네. 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은 농협금융 지주이사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회장이 자주 바뀌었죠. 뭐 제가 3대째입니다. 벌써 3대 때 이제 예,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은 업무의 영속성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뭐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일대 신충식 행장은 겸직을 했기 때문에요. 뭐 바뀌었다기보다는 체제가 변화가 있었고요. 이대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혀서 바뀌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바뀐 거예요. 예. 처음에 출범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게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 또 선진 금융 경영 기법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국제적인 이제 경쟁력 강화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농협을 보면은 영업 수익률도 낮고 그 다음에 금융 분야 직원 1인당 성과는 비교할 수가 없고 또 더군다나 여기에 저는 이제 이 경제 지주하고 금융 지주하고 이렇게 농협을 분리한 것은 정말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성과를 보면 그렇지 못해요. 또 사고는 자주 나고. 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시죠?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왜 났어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원들이 보안의식이 약했고. 보안의식이 약한 게 아니라 저는 법규를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예요. 예, 그게 법규대로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네. 다른 데는 국민 롯데 농협 여기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에서는 법규대로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 법이 다 법규가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법규를 안 지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중대한 감독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규 안 지키는 직원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2012년에 10월달, 12월달 연거퍼서 한 번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다음에 법규 지키라고 안 했어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전자감독 규정을 따르지 않은 그런 보안의식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전자감독 규정 보면은 이게 다 하게끔 돼 있는데 뭐 법규 발현이 안 돼서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규정을 따르지 못한 그리고 직원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신영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신영 사장님 보면은 농협도 피해자다. 바로 이게 무책임한 태도 아니에요. 법규를 농협카드 정보 유출에서 박모 씨에게 당한 피해자라고 이제 우리 농협도 이제 그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그게 현실에 농협의 간부님들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가를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라고. 죄송합니다. 예. 감독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자리 유지하고 있습니까? 또 연금도 월급도 많이 연봉도 많이 받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법규에 대한 공부를 다시 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연수기능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AI에 대해서 우리 축협의 우리 남성호 대표님. 지난번에 하나로마트에서 우리 판촉 행사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어요? 축협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 AI로 인해서 소비가 급격히 떨어진 부분을 소비 촉진, 홍보 등을 통해서 소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상이 지금 닭과 오리죠? 주로? 예, 닭과 오리입니다. 향후 투자 계획에 보면은 총 10개 과제에 2,491억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쪼커니 투자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제가 현장에 가봐도 축산물 전문 판매점에 닭과 오리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전문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닭과 오리만 전문적으로 파는 판매장은 없고요. 제가 지역에 가봐도 네, 소고기 판매하는 데는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닭과 오리 농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토종닭이나 이런 이 닭들, 육개들 전부 다 계열화돼 가지고 계열화율이 얼마나 됩니까? 토종닭. 계열 90%, 토종닭은 한 50% 정도 네, 돼요. 한 50%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이게 대기업의 노예가 돼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주인으로서 토종닭을 키우고 또 재래종닭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재래종닭하고 토종닭하고 어떻게 틀리죠? 다릅니다. 그 토종닭은 이제 좀 더 옛날 재래닭을 조금 더 이제 다른 피를 넣어서 보완해낸 거고. 우리나라 건 재래종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질이 우수한 것을 축협에서 육성시키고 판로를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AI로 고통받는 우리 축산농가들이 많은데 축산정책의 수장께서 여기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계열화해서 판매를 하겠다. 참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저는 3월 중순 정도가 혹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서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철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소비 촉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계열화시킬 수 있고 네. 이런 걸 계획을 마련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돈 남는 거 소고기하고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주로 이제 농어촌 지역에 많이 생겨요. 사실은 도시에 인구가 많이 있거든요. 예. 도시인들이 많이 소비할 수 있게끔 촉진을 해야 되는데 농촌 지역에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으로 바뀐다면은 이 농촌에 있는 상권이나 이런 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 축산 농가들이 경쟁력 있게끔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도시의 인구가 거의 다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많이 판매할 수 있게끔 해서 농어촌의 이익을 돌려줘야 돼요. 물론 농촌에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인구 비례에서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토끼의 종축장 가지고 계십니까? 저 도축시설. 이 토끼도 축장을 양토 양록조합이 지금 군산에 하나 개설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아직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이 문제예요.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이 뭔지 이걸 철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계열화시키고 판매는 어떻게 하고 이 안심하게 경제지표 만든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해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